유가족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예원 기자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 추락사고 희생자의 첫 발인. 갑작스러운 사고에 소중한 식구를 잃은 유가족이 애통한 표정으로 버스에 올라타고 영정을 실은 운구차가 무거운 걸음을 옮깁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병원 6곳에 나뉘어 차려진 희생자 빈소에는 주말 동안 유가족과 동료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고 월요일에는 희생자 5명의 발인이 엄수됩니다. 부상자들은 분당 차병원과 재생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상인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한 사람당 3천만 원 한도로 장례 비용의 지급을 보증하고 진료비도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 피해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적용할 수 있을지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희 현장에 출동을 해서 저희 유족분들하고 직접 이게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고 보상과 책임을 주도할 행사 주최자가 누구인지 관계자들이 여전히 발을 빼고 있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질지는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뉴스와이 한혜원입니다. 경찰은 이번 추락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사 당일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행사 관련된 자료입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은 모두 20여 곳. 행사장 관리 하청업체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본사, 판교 테크노밸리 지원본부는 물론 과기원 직원의 자택과 사무실, 승용차도 포함됐습니다. 관련자 6명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새로운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초 계획서에는 안전요원 4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행사장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 38명 중 안전요원으로 분류돼 있었던 과기원 직원 4명은 자신이 안전요원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최자 무단 명기 의혹은 앞으로 진실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과기원 본부장은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과기원이 도 산하 기관인 점을 고려해 경기도와 성남시를 함께 명기하기로 하고 계획서를 결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원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관련자 진술과 환풍기 덮개 정밀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책임자를 선별해낸다는 계획입니다. 뉴스와이 김지선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 오전 성남시 분당구청장실에서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과 만나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수습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추락사고 이후 양측의 첫 번째 만남으로 사고 수습과 법적 책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곽 회장은 회의가 끝난 뒤 사고 수습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대책본부에 위임하고 따르겠다며 희생자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참사를 빚은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공동 주최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관사인 이데일리 측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참사를 빚은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는 인터넷 언론사인 이데일리와 이데일리 TV가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테크노밸리 입주사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로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축제 팸플릿과 입간판 등에도 공동 주최자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성남시 측은 이 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 측이 주최자 명칭을 무단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측에 명칭 사용을 요청했지만 승인 없이 묵시적인 인정을 받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이데일리로부터 주최자가 되어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다만 이데일리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묵인하에. 그러나 이데일리 측은 사고 직후 발표한 사과문에서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한 행사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산하기관이 예산을 지원키로 한 행사였던 만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 책임의 최종 책임은 경기도지사인 저에게 있습니다. 성남시 역시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예고된 행사였다는 점에서 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행사 담당자가 경찰 조사 직후 투신 자살의 책임 소재 규명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원활한 장례와 치료를 위해 공동으로 1인당 3천만 원 한도에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광장은 안전관리에 무방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며 행사 전 안전점검 협조도 외면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들어찬 야외 광장. 유명 가수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관람객들이 모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지만 광장은 관할 지자체인 성남시와 소방당국의 관리 밖에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일반 광장입니다. 일반 광장의 경우에는 아까 저번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승인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사용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방당국은 행사 일주일 전 경기도 과학기술원의 안전점검 협조 공문을 받고도 사전 점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야외 광장이라는 이유로 공문은커녕 구두 회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환풍구에 대한 안전점검 규정이 없다는 점도 화를 키운 원인이었습니다. 현행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규칙에는 환풍구 덮개 등 시설물의 강도와 두께, 안전점검 실시 등의 규정과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난 뉴스페이스몰은 올해 2차례 건축물과 부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았지만 붕괴 사고가 난 환기구는 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강행된 금요일 저녁의 축제. 27명이라는 사상자 앞에 승인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해명만으로는 해당 지자체와 소방당국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뉴스와이 임광빈입니다.